네, 안녕하세요. 김상현입니다. 오늘 뭐 주제가 사실은 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적단체에 관한 거라면 우리나라 법에는 이적단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유사하게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이적단체라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뭐 저걸 이롭게 하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범위도 너무 넓기 때문에 규율하기도 어렵습니다. 도대체 저걸 이렇게 한다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추상성 때문에 규정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적단체는 결국 그걸 통해 가지고 형사 제재를 가야 되는데 형법상으로는 그 명백성의 원칙이나 명확성 원칙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기가 쉽지를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문제가 된 것은 이석기 의원의 그 내란 음모 혐의 때문에 결국 그 통합진보당 소속이고 또 통합진보당 행사였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정당 해산 심판 문제도 불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당 해산 심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나라는 정당 해산 심판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는 국민의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통해 가지고 해결돼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결국 왜 이 제도가 나왔냐면 1949년 독일이 분단돼 가지고 서독에서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과거에 독일이 여기까지 온 정치적 혼란을 경험하고 거기까지 온 것은 결국은 바이마르 공화국 때 정당들이 난립해가지고 국가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계속 혼란해가지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됐다는 거. 정치적 미숙 그리고 정당의 미숙, 그런 결과가 결국은 국가 독재주의인 국가 사회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나치당의 출현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헌법이 정지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된 그런 역사적 경험 때문에 이 헌법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반민주적인 정당이 출현하면은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것이 국민을 현혹시켜가지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왜곡되게 만들고 또 그것은 국가를 혼란하게 빠뜨리게 되니까 그런 정당은 퇴출시켜야겠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 정당 해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위헌정당 해산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이후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당장 효과가 있었죠. 1952년과 56년에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사회주의 제국당하고 공산당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건 우리 헌법하고 좀 틀린 게 독일은 아예 명확하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정당에 대해서 해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고요. 우리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가지고 이것도 학계하고 뭐 실무에서 다툼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건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에 자유자를 붙인 것은 우리가 사회주의자들이 민주주의를 이용해 먹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거지만, 민주주의 자체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는 똑같은 소리라는 걸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직도 많은 학자들이 그걸 구분하고 있는 데는 잘못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우리 헌법 8조 사항에 보면은 정당 해산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청구권자로서 결국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경우. 그런데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게 가장 관건인데, 아까 좀 전에 우리 김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구체적인 증거가 안 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시민단체에서 이제 정부에 대해서 청원도 하고 민원 제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법무부에서 그동안 그런 구체적인 그런 어떤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그런 행위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법에는 분명히 목적이나 활동이라서 그 양자 중에 하나가 해당하면 되지만, 자, 목적은 우리가 당헌이나 당규라든지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강령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거기에 위배되는 그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이 들어있는지 아는데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서로 위헌적인 요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로 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활동이란 건 뭐냐? 정당이 이제 자기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 언론 활동, 대외 활동이라든지 행동을 하는 것은 주로 그 정당의 구성원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석기 의원이 아로의 모임이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통합진보당에서 경기도당의 어떤 그 당원 교육을 위한 모임이었다. 이렇게 중첩된 얘기가 있을 때도 그 연계성이 그 구성원들, 즉 그 정당의 구성원들이 하는 행위라든지 발언이라든지 활동이 정당에 연계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즉 그러한 당원 활동이 정당의 활동이었다.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은 이 위헌 정당 해산에 대한 이 정당 해산 심판은 상당히 요건이 추상적이지만 또 그만큼 구체화시키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규정이기도 하거든요. 왜냐? 집권 세력이라든지 강력한 권력을 가진 정부에 의해 가지고 정당이 퇴출되는 것을 막아보기 위한 하나의 정당 보호 규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 원래 목적대로 정당이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목적을 갖고 활동함으로 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활동해야 된다는 그런 헌법 보호 차원에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사실은 가지고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독일 같은 경우 사실은 50년대에는 동독과 이 사상적으로 굉장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제국당이라든지 공산당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90년대는 정당 요건이 안 돼가지고 원내 진출하지 못하고 여러 때문에 두 개 당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개 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 해서 기각 판결을 내었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 사건에 민주당 사건에서는 연방의회하고 정부가 연합해가지고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과정에서 민족민주당이 오래된 당이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고 국민의 일정 부분의 지지를 받고 원내 진출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증거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로 하면 정보기관에 해당하는 헌법보호청에서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그들의 활동사항을 체크해가지고 그것을 증거로 내세운 거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증거에 문제도 있고 이런 논란이 벌어진 끝에 결국은 절차를 중단하고 종결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오지 못했었고요. 다만 거기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과거와 달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하게 민주적 기본 질서를 독일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표현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구체적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정당 해산의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고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를 보면은 우리가 그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면은 그걸 했을 때는 우리가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다는 게 어려울 뿐더러 또 심판이 청구된다 하더라도 헌재가 가지고 위헌정당으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절차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뭐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이 돼서 정부가 청구를 할 때는 정부를 대표해가지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그 안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가지고 청구하는 거고요. 청구되면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6인이 결정하면 위헌 정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인 이상이 그것을 인용하지 않으면은 기각 결정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 나오면 또 청구한 정부 입장에서 굉장한 정치적 타격이 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김진애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라도 정당 해산 결정이 나오면 소속 국회의원이나 당원들은 어떻게 되느냐. 정당 해산이 되는 경우. 그거는 뭐 학계나 실무계에서 지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뭐 된다 안 된다고. 왜냐하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것이기 때문에 정당 해산된데도 국회의원 자격은 유지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가 하면 그게 아니고 이 정당 해산 심판의 취지를 봤을 때 위헌 정당이 되면 국회의원들의 신분도 동시에 같이 그 정당에 따라서 상실하는 것이라는데 독일은 1952년도에 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방헌법재판소가 사회주의 제국당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소속 국회의원들도 다 자격을 상실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입법부도 아니고 왜 법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냐는 비판도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후에 의회에서 법을 제정해가지고 의원 자격을 상실케 만드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법리상으로 볼 때 위헌정당의 경우는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그것이 비례대표제로 선출되었건 또는 지역구로 선출됐건 오늘날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정당의 대표로서의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격이 상실한다고 봐야죠. 그건 뭐 특별하게 규정을 하지 않아도 법리상으로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만 그럼에도 논란이 있다면은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어떤 책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지금의 논란은 내가 볼 때는 우리 사회가 결국은 이 민주화하는 과정에서 옥석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또 이런 논란의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전히 반국가 단체로 분류하는 북한의 존재가 항상 그 이면에 있기 때문에 모든 논란은 그로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 결국은 법을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결혼 논란은 지속적으로 결국 그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분열이라든지 갈등을 계속 유발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실은 명백하게 사실 국회가 입법을 통해 가지고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국회 수준이 그 정도가 안 된다는 거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의 진원에는 국회라는 존재가 들어있다. 헌법을 구체화해야 되는 입법을 해야 되는 입법 중심 기관인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거의 반민주적 행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사실 국회의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 국회가 가장 민주주의 어떤 원리를 잘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반민주적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거기로부터 출발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이 다음 총선에서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되지 않나. 그게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